야, 보디빌더들 다 쓸모없는 뻥근육임. 얘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함. 야, 파워리프터들처럼 무게만 무식하게 주구장창 쳐서 뭐하냐? 야, 걔네 걷는 거 봤냐? 펭귄이 따로 없음. 야, 기능성 운동? 그냥 멸치들이 무게 못 치고 힘 약하니까 걔네들 자존심 챙겨주는 운동이지 뭐. 에? 요가 필라테스? 남자가 돼가지고 그딴 거라냐 이씨. 뭐? 애니멀 무브먼트? 하긴 네 얼굴이 애니멀. 자,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하던 간에 꼭 누군가에겐 욕을 먹습니다. 효율, 비효율, 효과, 미적인 부분 등 많은 요소를 따지면서 누군가가 하고 있는 운동을 깎아내리고 또 그걸 당한 당사자는 내가 하고 있는 운동이 맞나? 라고 의심을 들게 합니다. 특히 운동 경험이 적은 초보자들이 이런 혼란을 겪습니다. 또한 엘리트 운동선수들도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정보에 노출되거나 좋은 스트렝스 코치를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이거 맞나? 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죠. 아니, 보디빌더처럼 운동을 하면 나 진짜 이러다 뻥근육만 생기는 거 아님? 파워리프팅을 하면 나 느려지는 거 아님? 기능성 훈련을 하면 나 이러다 멸치되는 거 아님? 애니멀 무브먼트 훈련을 하면 나 진짜 이러다 도마뱀 되는 거. 금비대 훈련, 파워리프팅, 크로스핏, 러닝, 플라이오메트릭, 기능성 훈련, 스프린트, 필라테스, 애니멀 플로우, 발리스틱, 올림픽 리프팅 등등. 난 도대체 뭘 쳐해야 할까? 오늘 이 영상에서는 훈련 방법이 아닌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인 면이 섞여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흑백 논리에서부터 벗어나자. 우리는 먼저 흑백 논리적인 극단적 관점에서부터 벗어나서 모든 운동 종목들을 다채롭고 객관적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요즘에 운동에 대한 흑백 논리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나와 특정 운동의 단점을 얘기하면 꼭 한 번씩 나오는 얘기가 이거 맞음, 내가 아는 사람 이거 하다 몸 망가졌음, 혹은 이거 내가 해봤는데 효과 없는 거 맞음, 이거 말고 차라리 땡땡 훈련하는 게 훨씬 효과적임 등의 얘기가 나옵니다. 즉 우리는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한 의견이나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너무 자극적인 영상들도 한몫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극단적인 영상이 아닌 이상 이러한 영상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한 정보를 듣고 판단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모든 운동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운동의 장점을 배웠다면 그에 따른 단점도 있을 것이며 단점을 배웠다면 그 역시 장점도 분명히 있을 터이기 때문이죠.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내 자신을 알라. 자, 그 어느 운동도 진짜 너무 바보 같고 위험한 움직임이 아닌 이상 안 좋은 운동이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뭐뭐에 따라서 다르다 라는 말입니다. 좀 MZ세대 스타일로 번역을 하자면 케바케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질문을 회피하는 비겁한 말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애매한 표현이지만 이 표현만큼 진리인 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보디빌딩이 정말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겐 보디빌딩식 훈련이 정말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파워리프팅이 꼭 필요한 운동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금지된 운동이 될 수도 있죠. 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질문해야 할 첫 번째는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입니다. 일반인이신 여러분께서 난 멸치라서 벌크업하고 싶어, 혹은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혹은 난 빠르고 강하고 좋은 움직임이 가능한 신체를 갖고 싶어 등등 많은 분들이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좀 더 자신들의 취향에 따라서 갈린다면 엘리트 운동선수들은 선택지가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닌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난 심폐지구력이 좋은데 파워가 부족하거나 난 정말 빠른데 힘이 너무 부족하거나 키가 큰데 신체 밸런스가 부족한 경우 등 취향에 상관없이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반인이시건 엘리트 운동선수이시건 간에 질문은 같습니다.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난 누구인가? 입니다. 먼저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난 어떤 스포츠의 운동선수이며 포지션 혹은 플레이 스타일은 무엇인지, 내가 빠른지 혹은 힘이 좋은지 알아야 하고, 난 일반인인데 지금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지, 허리 디스크가 있는지, 너무 마르고 힘이 없는데 많은 중량 훈련이 가능한지 등 자기 자신의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스피드가 정말 빠른 축구선수이고 체력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팀에서의 포지션은 윙포워드이며 감독님이 원하는 여러분의 역할은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 돌파나 득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딱 맞는 체력 훈련은 어떤 것일까요? 보통 체력 훈련처럼 인터벌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을 분석해봅시다. 여러분의 포지션은 윙포워드이며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돌파를 하고 득점을 해야 합니다. 이 뜻은 미드필더와 같이 중간 정도의 강도로 긴 시간 동안 뛰는 것이 아닌 100%의 최고 속도 스프린트가 중요하다는 뜻이고, 스프린트가 중요한 선수에게 체력 훈련이란 중간 강도의 긴 시간 동안 뛰는 게 아닌 스프린트를 많이
많이 반복할 수 있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무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을 이용해 그것을 많이 반복해 줌으로써 스프린트 후 빠른 회복 능력을 키워주고 100%의 강도의 스프린트를 최대한 많이 반복할 수 있게 되면서 돌파나 득점 기회를 더 많이 만드는 게 목표겠죠. 스페인의 수비수 세르히오 라모스는 보통 축구 선수가 잘 하지 않는 목 근육 강화 훈련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센터백은 헤딩 경합을 해야 하는 비율이 정말 많고 특히 라모스는 코너킥이나 프리킥 상황에서 상대 진영까지 올라가 헤딩골을 넣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라모스는 자신의 포지션이 무엇인지, 그 포지션에서 많이 일어나는 상황은 무엇인지, 경기장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잘 고려하고 자기 자신을 잘 분석해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많이 키가 크지 않음에도 엄청난 목 힘과 허리 힘, 점프력으로 190cm가 넘는 선수들 사이에서 헤딩골을 정말 많이 넣은 세르히오 라모스입니다. 난 일반인인데 운동 경험이 적고 아주 말라서 커지고 힘이 세지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한 유명 보디빌더 분이 나와 어깨 후면을 훈련해주면 멋있는 어깨 각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충분한 힘이 없어서 중량을 들지 못하는데 다관절 운동으로 중량을 점차 늘릴 생각을 하지 않고 낮은 무게로 어깨 후면에 자극을 찾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선수이시건 일반인이시건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부터 아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운동을 선택할 것인가 입니다. 자신의 목표와 자기 자신을 잘 알았다면 어떠한 운동을 통해서 내가 그 목표에 도달할까 라는 것을 고민해야 할 단계가 왔습니다. 자, 주인장이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라면을 잘 끓이고 있는데 옆에 소주 한 병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때 주인장은 기가 막힌 생각을 합니다. 마시는 소주와 얼큰한 라면을 함께 먹으면 술을 마시는 동시에 해장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정말 창의적인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맛있게 익어가는 라면에 소주를 붓고 저의 라면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제 소중한 구독자님들께 바쳤습니다. 여기서 문제, 이때 여러분은 주인장에게 쌍욕을 할까요? 아님 라면과 소주에게 쌍욕을 할까요? 주인장 이씨 라고 저에게 욕을 하겠죠. 멀쩡한 라면과 소주는 잘못이 없고 이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요리한 저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떠한 운동을 했는데 효과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운동들이 좋지 않은 운동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운동을 해야 하는 게 맞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정 운동의 진리, 즉 장단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운동들을 가지고 어떻게 나의 목표에 도달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결국 선택과 집중입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을 인지하고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운동을 선택하고 그 운동에 집중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크고 힘이 좋은 운동선수인데 폭발력과 파워가 부족한 느린 선수라면 많은 중량의 스쿼트가 아닌 무게를 낮추고 빠르게 가속할 수 있는 트랩바 점프를 선택해주고 바벨을 빠르게 가속하는 것에 집중을 해주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죠. 직선 스프린트가 아주 빠른 선수인데 급격한 방향 전환 능력이 느리다면 신전과 아이소메트릭 그리고 단축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을 따로 훈련해줄 수 있겠고, 방향 전환이라는 것은 이 3단계 움직임과 코어에 버텨주는 힘과 회전하는 힘이 같이 시너지를 내기 때문에 그 움직임 패턴을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폭발적인 방향 전환, 드릴을 훈련해주는 등 운동을 선택하고 집중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쭉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쁜 운동이란 없고 이 운동이 우월하다 아니다라고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운동을 잘 파악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장점만 갖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동을 잘 파악했다면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 역할에 따라 필요한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목표를 정합니다. 목표를 정하셨다면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도와줄 운동을 선택하고 그 운동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운동 방법, 루틴 짜는 법 등등 이 한 영상에서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본질적인 주제를 갖고 얘기해 보았습니다. 항상 더 효율적인 방법에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어 진짜 리얼 찐 효율충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지컬 아카데미였습니다.